이제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거를 붙일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죠. 록타이트 401. 목공용으로도 많이 쓰고 다방면을 많이 쓰는데 좋은 거는 에폭시 같은 게 좋죠. 에폭시 같은 게 좋은데 에폭시가 그 뭐 조금 쓰자고 뭐 사기에는 좀 비싼 경우도 있고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는 뭐 큰 마트들도 파는 경우도 있는데 에폭시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3mm인데 구멍은 3.2mm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발라주시고 꼭 맞춘 다음에 자 이게 최대한 수직으로 뚫으려고 하긴 했겠지만 그렇게 출시를 하겠지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얘가 약간 휘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고 살짝 휘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하고 고정을 시킬 때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정렬 상태들을 확인을 하셔서 위에서 이렇게 멀리 보시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주세요.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쉬는 사이에 장갑을 꼈어요. 장갑 안 끼고 하다가 이제 이쪽을 잡을 때 지금 그립감을 높이기 위해서 왼손에 좀 장갑을 꼈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은 이게 쪽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이쪽부터 들어와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당겨 쓰는 테크닉들을 쓰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하고 초보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조심해서 많이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눈에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숫자를 세시는 게 더 좋아요.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내가 한 자리인지 모르고 계속 만지다 보면은 각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대략 이 정도까지 됐는데 더 여기 보면은 동그랗고 폭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작두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은 끝내는 게 아니라 더 한 번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돌려주고요. 해서 두 개 완성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오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일 마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입에 직접 들어가는 부위가 아니고 손잡이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오일 마감이 아니고 바니쉬 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물에 강한 이런 것도 쓰셔도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오일 가지고 오늘 마감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 나폴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특히 이제 진한 나무의 경우에
정확하게 각이라든가 칼 맛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포질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 하얗게 변하면서 제가 지나간 칼의 자국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사포는 이제 쓰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칼 종류들, 칼이나 대패나 이런 거 기본 형태를 만들고 오히려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용도로 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칼을 짜서 카빙을 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대패를 써가지고 정확하게 각을 잡아내면서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포는 목적 자체가 오히려 표면을 거칠게 무너뜨려서 칠을 잘 잡아주게 하고 먹을 수 있게 열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칼의 맛을 준다, 나이브 마크를 준다, 그리고 어떤 질감을 내준다 했을 때는 그 질감들이 잘 어울리는지 잘 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사포질은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경우는 결대로 간다는 거예요. 결 방향을 무시하고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결 방향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시고, 특히나 이렇게 내가 각이 살을 때는 손을 딱 밀착을 시켜서 그런 각들이 무너지지 않게 그대로 잘 결의 방향대로 그대로 가셔야 돼요. 이런 월럭 같은 나무는 색깔이 진짜 잘 안 보인다고 했는데 사포질을 하니까 튀어나온 요철 부분에서 위로 튀어나온 부분들이 살짝 깎이면서 하얗게 변하면서 밑에 있는 것들하고 톤 차이를 일으키면서 칼의 자국들이 더 잘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정도도 괜찮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보인 상태에서 사포질하고서 다시 조금씩 조정을 한다든지 아주 정교하게, 저는 이런 목적으로 씁니다. 자, 그대로 결대로. 그리고 지금 제가 종이 사포를 쓰고 있는데 틈새를 들어간다든지 뭐 일반적인 경우에 천사포나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종이 사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틈새 같은데 들어가고 해주기가 좋죠. 아무래도 얇으니까. 나이프 마크들 보고 다시 한번 수정해주고, 이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사포를 많이 친 게 아니라 거의 가루가 없어서 이제 블로우건이라든지 컴프레셔 같은 걸 이용해서 털어내거나 아니면은 물 티슈 같은 거 이용해서 닦아내고 나서 좀 말렸다가 오일 치료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지금 거의 없어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일은 소분해 놓은 호두 오일이에요. 오일 바르실 때 아직도 가끔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는데 무슨 카놀라 오일 발랐어요, 올리브 오일 발랐어요. 절대 그런 거 바르시면 안 돼요. 건성류는 따로 있어요. 건성류는 따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르는 오일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 대표적으로 마르는 오일 중에 하나가 호두 오일입니다. 그리고 들기름, 자연 상태에서 기름에서는 들기름, 호두기름, 아마시유, 린시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텅오일, 이런 오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화학적이나 어떤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오일들도 식용으로 가능한 오일들도 있고, 이거는 지금 뭐 굳이 식용이랑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손잡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일을 바른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되는 거는 특히 처음 칠할 때 마르는 오일인지 건성류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올리브유 안 되고요, 카놀라유 안 되고, 대두기름 이런 거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네. 마르는 오일은 제한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천으로 해갖고 바르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호텔러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처음에 하는 칠은 듬뿍 먹여야 돼요. 듬뿍 먹여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마르고 나서 두 번째 칠하고 세 번째 칠하고 이런다고 그러면은 조금씩만 발라줘도 되고, 또 먹지도 않아요. 이미 나무가
오일을 먹어서 굳었기 때문에 안에가 깊이 침투를 못하거든요.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닦아가지고 오일을 처음부터 벗겨낸 칠하는 분들인데 처음 칠하는 초칠에서는 그냥 흥건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충분히 먹을 때까지 한 10분에서 상황 따라 다른데 이렇게 작은 것들은 한 10분 정도만 해도 다 먹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닦아주시면 됩니다. 오일은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르는 거는 되게 쉽죠. 다른 칠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데 잘 닦아주시기만 해요. 그리고 마르는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다음 칠에 들어가셔야지, 아무리 또 이게 건성류라고 하더라도 안에 먹은 것들은 조금 안 마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빠르게 그 두 번째 칠 올리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겉에는 말랐는데 안에는 안 말라 있는 상태라 그런 것들을 계속 뿜어내면서 산패가 일어나요. 네, 안 마른 상태에서 산패가 일어나서 기름진 쪄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칠하고 나서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산소하고 만나서 얘가 굳어진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